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한전 KPS라는 기업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에 사장이 되었었던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다시 날개를 펼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큰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마지막으로 한전 KPS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전 KPS 이 팀 코리아에 속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한전 KPS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 궁금점을 풀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기사를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이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죠. 2009년 이후 15년 만이라고 한다는데 2009년이라고 한다면은 아랍에미리트 그 바카라 원전 수주 이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 단어 같은 경우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곳을 좀 선정을 해서 이 다른 곳보다 이 최우선적으로 계약에 대한 협상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말하고 있죠. 이 다시 말해서 아직 수주 확정은 아니고 내년 3월에 최종 계약을 좀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체코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준 곳이 우리나라 이 한 곳밖에 없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수주 확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 체코 원전을 따오는 데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살펴보자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팀 코리아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라고 하죠. 이 팀 코리아, 이 한수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그리고 한전 KPS를 포함한 기업들과 산업통상부 장부, 그리고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이 민간 합동팀으로 체코 원전 수주전에 뛰어든 바가 있었었죠. 무려 2016년부터 체코 원전 수요 발견을 하면서 2018년에는 이 팀 코리아가 결성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체코 원전 수주를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무려 거의 8년 동안 준비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22년 3월에 드디어 이 체코에서 본격적으로 이 수주 입찰에 대한 것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수주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체코가 2016년에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하고 나서 원전 강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러시아, 뭐 중국 이러한 나라들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형편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 전 정부 시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이 뭐였었죠? 바로 탈원전 정책이었죠. 사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는 원전을 해체하자,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원전을 수주해 오자라는 이러한 뉘앙스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체코 수주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었죠.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이 폐지가 되고 나서 원전 수출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팀 코리아는 좀 진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코가 원하는 방향 같은 경우는 가성비와 납기일이었었는데,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단가 같은 경우는 이 프랑스의 반값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을 좀 내세웠다라고 해요. 자세하게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한국 같은 경우 3,571달러, 프랑스는 7,931달러, 미국 같은 경우 5,833달러인데요. 이 통계만 보아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죠. 그리고 납길 같은 경우 다른 나라가 대형 원전 한 기를 건설을 하게 된다면 6에서 10년이 걸리지만 우리나라가 그때 아랍에미리트 원전 1호기를 건설을 할 때 이 3년 만에 완성을 했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이것만 놓고 보았을 때 이 2배 이상 시간이 차이가 나죠. 이러한 무기, 그러니까 가성비와 납기를 무기로 체코와 협상을 벌였던 것 같고, 체코는 거기에 원하는 방향성이 맞았기 때문에 저희 한국한테 우선 협상권을 좀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당장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이 다음 체코 원전 사업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곳은 투코바니 발전소라고 하는데,
체코 같은 경우는 테멜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자 같은 경우 추후에 좀 정해질 예정인데, 만약에 두코바니 발전소 확실하게 우리가 수주 계약을 성사시킨다라고 한다면 이 체코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프랑스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우리나라를 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 테멜린 발전소까지 좀 수주를 따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 같은 경우 사실 이러한 체코 수주 경쟁전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원전 산업 경쟁력을 좀 입증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시점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전 관련 소식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한전 KPS는 도대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데, 사실 실제로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아니더라도 이번 체코 원전 이슈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이 경쟁력을 세계로 좀 널리 알렸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업에게 러브콜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이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원자력 관련해서의 공사를 좀 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도 한수원에게 직접 어떤 것을 계약 체결할지가 관건으로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체코 말고 뭐 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수주가 직접적으로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모멘텀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한전 KPS 어제 이렇게 호재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하락한 바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한전 KPS 어제 시가가 15%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고가가 26%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 저항대에 밀리면서 종가가 3%로 형성이 돼서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좀 이렇거든요. 일단 우리가 이 우선 협상권은 좀 받았지만 아직 계약까지는 약 8개월이 남은 만큼 시장 입장에선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좀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지라인 같은 경우, 여기 오늘 지금 아래꼬리가 살짝 달린 부분, 여기 1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부분, 이 가격 레인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60일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가격 이탈을 하면은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좀 더 차트를 넓게 보자라고 한다면, 한전 KPS 같은 경우 2019년, 17년 18년이죠. 18년도 때부터 사실 어떠한 뭐 상승 추세라든지 하락 추세 이러한 것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거의 이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상승시마다 뭐 차익 실현 매물이든지 원금 보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앞서 제가 한전 KPS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내용들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해요.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언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